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홍은신 기자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명의가 추천한 명의 바로 여성암 시리즈에서 첫 번째 암 유방암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시간 명의 50분에게 본인이 유방암에 걸리거나 가족이 유방암에 걸렸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추천을 받았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추천받은 교수님 우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바로 명의가 추천한 명의 유방암 수술 분야 1위 서울대병원 유방 내분비외과의 한은신 교수님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직접 만나러 가볼까요? 네. 네, 가겠습니다. 자, 서울대병원의 유방외과 한은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은식 교수님이 명의가 뽑은 명의들이 믿고 맡기는 의사분으로 당당하게 네. 그죠 1위가 되셨는데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영광이고 특히 우리 서울대학병원이 우리 유방에서 가장 1등이라는 이 사실에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방암 환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3만 명 정도가 새로 유방암 이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지난 10년 동안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니까 엄청난 거고요. 대부분 다른 암들이 거의 그대로거나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요즘에. 근데 유방암만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남녀 암을 다 통틀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이 유방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거죠. 여자애만 생기는데도 제일 많이 발생하니까 또 사망률도 그렇게 작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 최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폐경전 젊은 유방암 환자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많이 또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요. 그 젊은 유방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 전체적인 비율, 그러니까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 젊은 사람의 비율은 사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생기는 연령이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양의 유방암 그런 패턴이거든요. 우리나라 점점 이제 서구화되면서 따라가는 거죠. 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유방암에 걸리게 되면 진행도 빠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제 특히 이 유방암이 우리 이제 A형이라 서브 타입이라고 그래서 호르몬 양성인 타입 있고 이제 헐2가 있고 3중 음성암 있고 그렇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호르몬 양성암들이 젊은 여성에서 생겼을 때 더 예후가 나빠요. 그래서 빨리도 진행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호르몬 양성이하면 좀 서서히 자라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후가 나쁘고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나쁘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 기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맘모톰 수술로 작은 구멍을 내서 병변 조직을 제거하거나 또 유방암인지 아닌지 이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또 선전도 하는데 사실 어떤가 이게 안전한가요? 이 맘모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치료를 위한 도구는 아니고요. 진단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조직 검사죠.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가 하는 총 조직 검사보다는 맘모톰은 이게 이제 음압이 걸려서 조직을 더 크게 이렇게 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도구인 거죠. 그래서 조직 검사 도구인데 그거를 이제 좀 확대시켜가지고 양성 병변들 좀 없애고 이런 목적으로 쓰는데 사실은 꼭 필요한 일은 아니고요. 그런 걸 한다고 그래서 암이 예방되거나 암이 치료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암 수술 기법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데 유방의 수술 기법이나 최신 치료법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방암 수술도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는 점은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많이 떼어내고 이렇게 근치적 절제라고 그래서 유방 다 없애고 림프절도 다 없애고 이래야지 이제 치료 성적이 좋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이 증명돼가지고 오히려 많이 안 잘라내면서 부작용을 줄이고 또 이제 여성의 이 아름다움에 관계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모양을 이제 살려서 양쪽이 이제 대칭되고 뭐가 이제 함몰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걸 이제 유방 성형 수술이라고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말하는데 그런 이제 모양 대한 이제 중요성 그런 거를 이제 살리는 수술
그런 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이슈가 됐던 유방 확대수를 받을 때 쓰이는 이 재료가 우리가 암을 유발시킨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유방 확대수를 받았을 경우에 유방암이 진짜로 높아지는 거 어떻습니까? 유방 확대 수술과 유방암 발병률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셔도 되는데 그때 그 뉴스가 됐던 거는 그 고형물 중에 일부 그런 그 림프종을 그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재질들이 있어서 요즘엔 많이 안 쓰는데요. 어쨌든 그건 유방암은 아니고요. 굉장히 드문 그런 형태의 악성 종양인데 또 뭐 진단도 사실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요. 네, 안전하게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방 확대술을 받은 분이 유방암에 걸렸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다른 방법을 쓰게 되나요? 그렇진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방 확대 수술 받으신 분은 자기 유방 조직이 별로 없고 이게 밑에 이제 큰 보형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분 절제를 할 때는 그 보형물 다치지 않게 좀 주의를 해야지 되고 또 이제 전절제를 할 때는 대부분 그걸 빼고 저희가 새로 보형물 넣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유방암을 사실 조기 발견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치면 뭐 자가 진단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주기적으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조기 진단,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여성들? 유방 촬영술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유방 엑스레이를 하면은 매년 그걸 이제 찍으면 생존율이 더 높다 이제 입증들이 돼가지고 그것만이 이제 아주 유일하게 입증된 그 조기 진단 방법입니다. 혹시 그 자가 진단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입증이 안 됐어요. 입증이 안 됐는데 하지만 네네. 뭐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본인이 발견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검진해서 오는 경우보다는 본인이 아직도 자기가 발견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게 이제 뭐 그 자가 검진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는데 이 세 손가락 요 바닥면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만져야 되고 이렇게 이제 누르듯이 하는데 유방의 이제 전체를 다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유두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해서 유방 전체를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거든요. 다 만져봐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느낌이 뭔가 이제 암이 생기면 딱딱한 그 덩어리가 이렇게 만져져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이걸 잘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쪽하고 다르게 뭐가 여기 딱딱한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예, 무엇보다 이제 수술을 많이 12,000명이나 하신 아주 훌륭한 명이신데 결국 그 수술 후에 또 환자분들 가서 또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또 식생활이라든지 또 운동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또 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이제 분들은 우리가 쓰라는 약보다 오히려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으면 안 되지 그게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음식에 대한 근거가 거의 없고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비만하지 말라. 적게 드시고 칼로리를 제한하고 운동 많이 하고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 안 좋다는 음식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유방암에도 안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다 피하시는 게 좋고 이제 알코올은 좋지 않은 걸로 돼 있어서 알코올을 피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기에 앞서 우리 유방암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다양한 썰들이 있는데 무엇이 오해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보는 유방암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문장씩 읽으면 교수님께서 O, X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슴 재건 수술을 받으면 유방암이 재발할 확률이 높다. X입니다. 재건 수술을 하나, 그냥 수술을 하나, 이제 유방암 재발할 확률은 차이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 네. 가슴에 혹이 만져지면 무조건 유방암이다. 하나, 둘, 셋. X. 당연히 무조건 아니고요. 혹이 만져졌을 때 암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더 많고 그렇지만 이제 암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각심은 가져야 되고요. 특히
아주 젊은 사람은 이게 혹이 만져지면 대개는 양성 종양, 뭐 이제 뭐 섬유선종이나 뭐 그런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뭐가 갑자기 만져졌다 그러면 이제 암을 또 더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이제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족력이 없거나 남성인 경우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가족력이 없어도 당연히 유방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유방암 환자 중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한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 90%는 가족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성 유방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자 유방암이 한 500명 있으면은 남자가 1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도 드물지만 유방암이 있다. 자, 조직 검사를 위해서 칼을 대면 더 빨리 진행된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X입니다. 네. 또 뭐 이거 옛날부터 굉장히 있었던 속설이고 무슨 예전에 뭐 동물 실험도 해가지고 암을 떼어냈더니 더 빨리 그 다음에 진행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다 아니고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잘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2 동아일보 헬스 동아가 새롭게 변신하면서 추진한 여성암 명의가 뽑은 명의, 그 첫 번째로 유방암 수술 최고 명의 서울대병원 유방외과 한원식 교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유방암 치료에는 수술 외에 항암 치료 등 비수술 영역도 또 큰데요. 우리 다음 회차에는 또 비수술 분야 네. 최고 명의를 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헬스 동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